어느 날 당신을 키워준 사람이 당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1부 조용한 거짓 평화.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27살. 서울에 살고 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독립해서 살 수 있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한미숙 씨를 도울 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 전부였어요. 항상 다정했고 섬세했고 단 한 번도 저를 부족하게 만든 적이 없었죠. 매일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매일 저녁 제가 퇴근할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마포구의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어릴 때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곤 했어요. 우리 집엔 가족 사진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부모님의 결혼 사진도 없고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의 사진도 없었어요. 심지어 6살 이전의 사진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중학생 시절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왜 나는 어릴 적 사진이 없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잠시 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훈아, 옛날 집에서 불이 났잖니. 그때 다 타버렸단다. 그냥 묻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린 줄 알았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3월의 어느 날 찬비가 내리던 아침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간 후 의사 선생님은 보험증과 이전 병력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급히 집에 돌아와 서랍장을 뒤지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따로 잠가 두시던 서랍 안쪽 깊숙한 곳. 급하게 여는 바람에 서랍이 부서졌고 그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낡은 나무 상자였고 겉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귀가 있었죠. 불로 태울 수 없는 기억. 저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몇 개의 작은 물건들과 오래된 손수건 하나,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4살쯤 된 저였어요. 하지만 제 옆에 있는 여성은 지금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짧은 머리, 흰 니트를 입은 낯선 여자가 저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파란 잉크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 엄마는 어디에 있든 너에게 돌아갈 거야. 손이 떨렸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글씨는 어머니의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 불에 타 없어졌다던 과거는 단순한 거짓말이었단 걸. 제이부 드러나는 진실. 그날 밤 저는 병원을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눈앞이 흐릿했고 머릿속엔 오직 어머니의 말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 친어머니는 살인사건의 용의자야. 사진 속 그 여자, 어릴 적 나를 품에 안고 있던 따뜻한 눈빛의 그 여자가 살인자일 수도 있다는 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진실. 저는 서울 형사기록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대학생인 척하면서 졸업 논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죠. 몇 시간 동안 먼지 낀 사건 파일을 뒤적이다가 마침내 한 사건을 찾았습니다. 2001년 강북구 살인사건, 피해자, 최상우, 용의자, 예비신부, 김윤희, 결론 용의자 실종, 현재까지 행방불명. 그 순간 제 시선은 한 장의 흑백 사진에 꽂혔습니다. 그녀였다. 사진 속의 여자. 바로 제 친어머니였습니다. 사건 개요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상우,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남성, 흉기에 의한 가슴 부위 자상으로 사망, 사건 현장에 침입 흔적 없음, 용의자 김윤희,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며 그날 밤 이후 실종, 그 이후로 그녀의 행방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사건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정말 어머니가 사람을 죽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에 휘말렸던 걸까? 그날 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한 번 더 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어머니는 눈가가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에게 이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서랍장 가장 밑에 자물쇠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고 빛바랜 일기장 하나를 꺼내셨죠.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 말하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친어머니, 김윤희는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고, 윤희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최상우와 약혼한 뒤부터 그녀는 조금씩 변해갔어. 자주 멍이 든 얼굴로 돌아왔고, 눈빛은 늘 두려워 보였어. 엄마가 물어보면 항상 와,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웃으며 넘겼지.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윤혜인의 집에서 들려온 비명을 들었어. 급히 달려가 보니 문은 열려 있었고 최상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피를 흘리며 이미 움직이지 않았지. 윤희는 그 옆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를 엄마에게 안기며 이렇게 말했어. 지훈이를 지켜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이 모든 걸 몰라야 해. 그리고는 사라졌어. 그날 이후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단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가 나야 할까요? 이 진실을 숨긴 어머니에게 아니면 그 비극 속에서도 저를 품어준 그녀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여기서 멈출 순 없다는 것. 만약 윤희가 무죄라면 그럼 진짜로 최상우를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제3부 어둠 속의 진실. 병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온통 멍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내 친어머니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야.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맴돌고 또 맴돌았습니다. 사진 속 저를 안고 있던 그 여자,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사람, 그녀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형사기록보관소 학생 행세를 하며 연구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파일을 넘기고 넘기다 한 사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1년 강북구 살인사건, 피해자, 최상우, 용의자, 약혼자 김윤희, 사건 결론, 용의자 실종, 행방불명, 그리고 그녀의 사진, 그녀였습니다. 바로 사진 속에서 저를 안고 있던 그 여자, 제 친어머니, 김윤희. 사건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최상우, 부동산 회사 대표, 흉기에 의한 가슴 부위 자상, 침입 흔적 없음.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인물은 약혼자 김윤희. 그날 밤 이후 행방불명. 그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사건 파일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랬을까? 아니면 그녀는 어떤 음모에 휘말렸던 걸까? 그날 밤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고 어머니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가 이만큼 왔으니 이제는 말할게. 어머니는 낡은 열쇠를 꺼내 잠겨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빛바랜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 말하지 못한 이야기. 어머니는 일기장을 펼쳐 들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였단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고 윤희는 참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최상우와 약혼한 뒤 그녀는 조금씩 변했어. 엄마는 자주 그녀가 멍든 얼굴로 돌아오는 걸 봤어. 물어보면 늘 똑같은 대답이었지. 괜찮아? 별일 아니야. 월이 하고 억지로 웃었어.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윤혜의 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을 들었어.
급히 달려가 보니 문이 열려 있었고 최상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 피를 흘리며 이미 숨이 없었어. 윤희는 그 옆에서 손에 피를 묻힌 채 덜덜 떨고 있었단다. 그리고 그녀는 너를 안겨주면서 말했어. 지훈이를 지켜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몰라야 해. 어머! 그리고 사라졌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내가 믿어왔던 가족, 사랑, 기억들 전부 다 화가 났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나를 품에 안아준 그 시간들의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파헤쳐야 할까?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멈출 수 없어. 만약 어머니가 죄가 없다면, 그렇다면 진짜로 최상우를 죽인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제4부 뒤바뀐 진실. 다음날 아침, 저는 전주로 가는 첫 버스를 탔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를 버린 사람에게 분노해야 할까?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던 그 용기에 감사해야 할까? 전주 외곽의 작은 산골 마을, 아직도 나무로 부를 때는 아궁이 집들, 새벽이면 안개가 자욱하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마을 끝자락, 낡은 담장 뒤에 덩그러니 서 있는 작은 집. 그곳엔 홀로 사는 한 중년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였다. 바로 나의 어머니.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려온 사람처럼 저를 바라봤어요. 지훈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고 손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품에 안겼습니다. 잃어버린 세월들이 그 한순간에 되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소박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최상우 씨가 죽던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 그녀의 표정엔 미안함과 두려움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둔 건 나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어. 언제나 그랬듯 폭력을 휘둘렀고 나는 또 맞고 있었지. 넌 방에서 자고 있었고 나는 소리를 질렀어.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어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현, 너의 양어머니. 그녀가 꽃병으로 그 사람을 때렸어.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어.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양어머니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녀가 내 곁에서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사람이. 하지만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너를 키운 건 단지 사랑해서만은 아니었어. 그녀는 네가 이 진실을 영원히 모르길 바랐던 거야. 제5부 진실, 선택, 그리고 용서.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할 즈음 저는 전주를 떠났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뒤엉켜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삶을 산산조각 내고는 그 조각을 다시 맞춰보라며 내던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각 하나하나가 너무나 날카로워서 잡을 때마다 제 손은 피를 흘렸습니다. 친어머니는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어머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20년이 넘도록 숨겨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진실이란 정말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걸까? 어쩌면 진실은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며 잔인하면서도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마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집,
그곳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낙엽진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보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왜 자수하지 않으셨죠? 왜 모든 걸 혼자 짊어지셨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넌 혼자 남게 되니까. 윤희는 너무 약했어. 나는 강했으니까 내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 경찰은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나는 너를 곁에 두기로 했어.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사과였으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평생을 속였잖아요. 솔트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 벌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었어. 심지어 네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두 명의 엄마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상처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엄마. 다른 한 명은 친구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를 마음속 깊이 묻은 채 한 아이를 평생 안아준 엄마. 나는 지우는 두 여자의 사랑 속에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양어머니도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그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포의 그 집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친어머니는 제 근처로 이사 오셨고 우리는 자주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길거리 어묵을 먹으며 그녀가 놓친 세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겁니다. 항상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죠. 지훈아, 잘 지내니?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네? 잘 지내요. 엄마 덕분에요. 세상은 때때로 선과 악을 명확히 나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 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무거워도 누군가가 그 안에서 빛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